안녕하세요. 진공을 건너기 전 인간이라는 말의 경계가 먼저 흔들립니다. 오늘은 우주 거주를 위한 인간 개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글리치예요. 생존이든 뭐든 유전자랑 포트 건드리는 순간 인간 기본값은 이미 흔들린 거잖아. 엘렌이에요. 저는 이 개조가 적응인지 규격 교체인지 절차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일라예요. 우주 거주라는 말이 생존 같기도 하고 어딘가 지진을 다시 쓰는 일 같기도 해서 좀 복잡해요. 벨라예요. 저는 인간 규격을 바꾸는 선택에는 솔직히 거부감이 먼저 들어요. 베스퍼입니다. 생존을 위해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보다 먼저 선택지가 놓여 있고 그 앞에서 망설임이 길어집니다. 자, 기준이 흔들리는 지점에서 생각의 결이 갈라집니다.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글리치예요. 배치 하나 붙이고 포트 하나 씹는 걸 적응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말장난이야. 2041년 태양폭풍 대응 매뉴얼이 차폐에서 신체 장치 상호 운용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거든. 되돌릴 수 있냐가 기준이지 멋있어 보이냐가 기준이 아니야. 복구 검증 없이 업데이트부터 누르면 그건 진화가 아니라 강제 재설정이야. 업데이트 끊기면 넌 사람 취급이야. 장비 취급이야. 난 최소한 롤백 가능성부터 증명하라는 쪽이야. 엘렌이에요. 선택이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간 규격의 변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2041년 11월 매뉴얼 개정은 차폐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체와 장치의 상호 운용을 단계적으로 시험한 사례였죠. 그때도 즉시 전면 적용이 아니라 제한된 임무 단위 검증이 선행됐습니다. 문제는 강화 자체가 아니라 통과 기준과 복구 절차의 명확성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몸의 상태가 고정되는지 정의하지 않으면 선택은 잠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마일라예요. 산소 농도 경보가 울리고 6분이 흘렀을 때 정비 콘솔 앞에서 손이 잠깐 멈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숨 쉬는 게 먼저였죠. 그런데요, 임무 중에 장치를 붙인 몸이 지구로 돌아온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야 하나요? 우주정거장 생활 로그 앱에 수면이랑 심박 그래프를 펼쳐두면 임무 중의 개조와 복귀 후의 개조가 겹쳐 보이거든요. 같은 조정이라도 세대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이 좀 무서워요. 벨라예요. 새벽 1시 17분에 단톡방에 올라온 승무원 적합 체크리스트 링크를 눌러야 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기본답 딸깍이에요. 저는 그 분위기에서 이미 선택이 아니라 압박을 느껴요. 인간 규격을 바꾸는 걸 왜 이렇게 쉽게 말하죠? 되돌릴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동의는 몇 초 만에 끝나요. 저는 강화 전면 금지 쪽이에요. 사람을 업데이트 파일처럼 다루는 건 선 넘는 거잖아요. 에스퍼입니다. 산소 농도 경보가 울린 6분 동안 손이 멈춘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생존을 위해 신체 강화가 필요했다면 그 선택을 금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존 우선이라는 전제는 권한의 범위를 넓히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누가 승인하고 실패했을 때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강화가 임무 한정이라면 지구 복귀 후 원상 복구가 실제로 보장됩니까?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허용하기 어렵지만 충족된다면 막을 이유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일라예요. 방금 나온 롤백 가능성 얘기를 들으니까 임무 중에 달라진 몸이 지구에서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장면이 떠올라요. 3년 전 복귀한 선배가 재활센터에서 잠수 적응 훈련을 다시 받던 걸 봤거든요. 임무 한정이라던 개조가 일상으로 번지는 순간은 언제죠? 우주정거장 로그 앱에 남은 수면 패턴이 지구에서도 계속 관리 지표로 쓰이면 그건 다른 세대에게도 기준이 되지 않나요? 같은 조정이라도 시간축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요.
떨어지는 게 더 불안해요. 글리치예요. 임무 한정이라는 말 들으면 그럴듯하지. 근데 대부분 한 번 들어온 기능은 거의 다 기본값으로 남아. 리스퍼메어도 3단계 업그레이드 거치면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 호환성 문제 생기거든. 되돌릴 수 있다던 선택이 결국 유지 관리 비용 때문에 굳어지는 패턴이 반복돼. 그래서 복구 검증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숫자로 보여줘야지. 말로만 보장하면 뭐해. 생존이 명분이 되면 다 통과시키는 거.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 결국 롤백 버튼이 장식이면 사람은 장비 쪽으로 분류되는 거야. 에스퍼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장식이 되지 않으려면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 강화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복귀 시점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전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존을 이유로 범위를 넓히는 결정은 권한의 확대를 수반합니다. 그 권한을 감독하는 장치가 없다면 난용의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합니까? 저는 최소한 임무 종료 후 복귀를 강제하는 기준이 문서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벨라예요. 그 문서요. 현장에서 종이 한 장이에요. 저는 그 종이에 서명하고 나오는 사람 표정을 봤어요. 정말요. 임무 종료 후 복구 강제라고 적혀 있어도 결국 몸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자꾸 생존을 앞세워서 기본값을 바꾸려 하죠? 사람은 장비가 아니에요. 강화 폭넓게 허용한다는 말 듣기엔 멋있죠. 근데요, 그 뒤에 남는 건 계속 관리받는 몸이에요. 저는 그걸 인간 규격 교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엘렌이에요. 지금 논의는 되돌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 범위의 설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2041년 11월 개정 당시에도 전면 확대가 아니라 단계축 시험 통과가 전제였죠. 그 과정에서 일부 대상은 제외되었고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누구의 몸을 대상으로 설계되는가입니다. 기준이 세대별로 다르게 작동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화 여부보다 통과 조건과 책임 배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퍼입니다. 생존을 명분으로 강화폭을 넓히자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어느 시점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분리됩니까? 만약 분리된다면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 설정합니까? 임무 종료 후 복구가 강제된다면 그 강제의 집행 권한은 누가 행사합니까? 저는 그 기준이 문서로 고정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벨라예요. 저는요, 그 기준이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 몸이 시험대가 되는 순간 선을 넘는다고 봐요. 2041년 11월 개정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때도 일부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왜 늘 급박함을 앞세워서 기본값을 바꾸죠? 강화 폭넓게 허용하자는 말, 듣는 사람은 이미 동의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저는 인간 규격은 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존이 중요해도 사람을 업데이트 대상처럼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리치예요. 지금 말은 다 멋있어 보여도 결국 숫자로 환산하면 답 나와. 2단계 강화 들어가면 유지비 30% 늘고 3단계 가면 복구 확률 확 떨어져. 이런 패턴 이미 반복됐잖아. 생존 우선이라며 범위 넓히면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 쪽으로 굳어. 그래서 되돌릴 수 있냐가 진짜 기준이야. 롤백 확률이 50%도 안 되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고정이거든. 말은 적응이지 결과는 재설정이야. 복구 검증 통과 전엔 기본값 못 건드리게 막는 게 현실적이야. 마일라예요. 생존이라는 말이 자꾸 모든 걸 덮는 것 같아요. 3년 전 복귀한 선배가 장치 적응 때문에 일상 리듬이 계속 어긋났다고 했어요. 그게요, 임무 중에는 단연했던 조정이 지구에선 계속 관리 항목으로 남더라고요. 임무 한정이라던 강화가 생활 습관으로 굳는 순간은 언제죠? 세대 기준을 분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걸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흐름이 조용히 쌓이는 게 더 무서워요. 엘렌이에요.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판단축이 생존대 규격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쟁점은 되돌릴 수 있는 조정과 되돌릴 수 없는 재설정의 경계에 있습니다. 2041년 11월 개정에서도 전면 강화가 아니라 단계적 검진이 선행됐습니다. 그때도 일부 강화는 가역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장면에서 기본값이 잠기는지 정의하는 일입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강화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기준은 사실상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